네. 자, 오늘은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들리고 있죠? 쌤이 예전에 이거를 찍다가 여기에 이렇게 꾹 누르면 여기 마이크 켬이 있다야? 이거를 안 켜가지고 다 한 40분을 찍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등속 원운동을 할 건데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쌤이 수업 시간에 했지만 이 개념이 쌤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혹시나 이해를 못했을까봐 한 번 더 들어보려고 지금 만드는 거고요. 일단 이 등속 원운동은 등속 원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속력일까 속도일까? 그렇죠. 속력이어야 되겠죠. 속력이 일정한 원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운동이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요런 운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등속 원운동 할 때 지금 이제 뭐를 살펴볼 거냐면 등속 원운동일 때의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구해보기 전에 이제 그 물리량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원운동의 경우는 보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또 한 바퀴를 돌죠. 그럼 얘는 계속 같은 구간을 도는 반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 운동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주기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주기는 대문자 t라고 나타낼 수 있고 주기 우리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 원운동에서 주기는 뭘까요? 그렇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제자리 오는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럼 주기는 이때 등속력 원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도는 속력이 V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반지름이 라지 R이 아니고 스몰 R로 할게요. 스몰 R이라고 했을 때 주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죠. T는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거겠지. 그러면 거리가 2파이 R이 될 거고 속력은 V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동의하시죠? 왜냐면 이 거리가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돈 거니까. 그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진동수는 프리퀀시 그래서 소문자 F로 나타낼 거고 이 진동수 F는 1초에 몇 번 진동했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1회 진동 아니면 1회 뭐 제자리 운동할 때 1회 진동에 따른 시간. 그럼 시간이니까 얘는 단위가 초가 되겠지. 그 다음 얘는 1초에 몇 회 진동. 그래서 얘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관계가 있죠. t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얘는 2파이 r분의 v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이 등속 원운동 할 때 이 속력. 지금 선생님이 속도라고 안 하고 속력을 썼어요. 왜냐면 얘는 지금 이 등속 원운동은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 순간 속도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순간 속도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이 속도가 궁금해. 그럼 우리가 속도를 얘기할 때는 변위를 얘기했다야. 그럼 나중이치 처음이치니까 요 사이 길이가 변위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시간으로 나눈 게 되겠죠. 그래서 요 속도보다는 속력을 사용을 합니다. 이때 이 속력 V는 속력은 뭐야? 이동 거리분의 시간이니까 주기 t로 나타낸다면 2파이 r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배울 거냐면 각속력이라는 거를 배울 건데 이 각속력은 속력의 정의가 뭐야? 시간당 얼만큼 갔냐? 시간당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각속력은 시간당 각도. 얘는 소문자 W로 나타내고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시간당 각도라고 했으니까 오메가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렇죠. 델타 T분의 델타 스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걸로 보면 이렇게 평균을 구하고 얘를
델타 t를 0으로 보내서 순간 각속도는 d세타 dt로 나타낼 수 있겠고, 근데 이 각속도도 뭐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순간 가속도도 w는 뭐 t분의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등속력 원운동이기 때문에 각속도랑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보면 그럼 이제 일정하니까 w는 t분의 세타라고 두고, 자 근데 여기에서 세타는 그 우리 1학기 때 쌤이 라디안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라디안 단위가 뭘 얘기했던 거지? 세타를 호를 반지름으로 나눈 걸 우리가 라디안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봐봐, 이 호가 거리지, 얘도 거리지. 그러면 둘 다 거리 차원이 없어지면 얘는 차원이 없는 양이야. 그러니까 얘는 차원이 없어, 무차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 줬을 때의 각도의 단위는 RAD, 라디안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러면 각속도는 각 나누기 시간이니까 이 단위는 뭐라고 쓰면 될까? 그치, 라디안 퍼 세크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 요거를 주기 t로 나타낸다면 한 바퀴 돌았을 때의 각도 몇 도지? 2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그러면 t분의 1은 f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뭐 친숙하지 않을 거는 요 각속력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주의해서 요 개념을 좀 익혀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가속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는 가속도는 뭐냐면 원운동 할 때의 가속도를 보는 건데, 봐봐 얘들아, 가속도의 정의가 속도 변화량이었다 야. 델타 t의 속도 변화량이었지. 근데 얘는 속도 변화량이야. 속력 변화량은 없다 야. 등속력이기 때문에. 그럼 속도 변화량이 뭐가 있냐면 얘가 움직이면서 원 운동을 할 때는 그 순간순간의 방향이 원의 접선 방향이에요.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에요. 그럼 지금 요 벡터랑 요 벡터의 방향의 차이가 있다 야. 그럼 이 방향의 차이를 있게 해주는 게 가속도겠죠. 그렇게 방향 변화에 따른 가속도를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원운동을 한다. 자, 이렇게 원운동을 할 때 자, 요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경우에요. 요 부분에 이제 처음,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갔을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요 부분에 있을 때는 속도 방향이 어딜까? 속도 벡터 어떻게 그려야 될까? 그치, 접선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그리면 되고, 얘를 선생님이 V1 벡터라고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애가 조금 갔어. 요만큼 갔다고 할게요. 얘를 P점, 얘를 Q, 어디다 그릴까? 여기다가 Q점이라고 했을 때, 요 Q는 그치, 이쪽 접선 방향으로, 접선 방향이지만 저 V1과 같은 길이에요. 이 지금 쌤이 직선을 그리고 싶은데 꼬불거리죠? V2 벡터. 다시 말하지만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등속력 원의 운동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원의 정의가 뭐죠? 그치,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거지. 그래서 반지름은 같고, 그 다음에 이동한 요 각을 델타 세타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P점과 Q점을 이은 현을 델타 L이라고 불러볼게요. 자, 이렇게 부르고 이제 제일 처음 평균 가속도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속도의 크기를 먼저 구해볼게요. 가속도의 정의가 뭐였지? 델타 T에 델타 V 였죠. 그럼 여기서 델타 V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그 앞에서 A 벡터 빼기 B 벡터를 구하는 방법 했던 거 기억나나? A 벡터랑 B 벡터를 꼬리를 맞다
꼬리를 이은 다음 뒤에서부터 앞에 머리로 선을 그어. 그러면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요 벡터가 A 빼기 B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사용해서 해볼 건데, 그럼 여기에서 델타 V는 어떻게 하면 될까? 저기서 그렸던 V1 벡터랑 V2 벡터랑 꼬리를 이어. 꼬리를 이은 다음 어디서부터 어디로? 그렇죠. 뒤에서부터 앞으로. 자, 이건 요 과정이 참 생략되어 있는 거지. 델타라는 거는 뭐야? 나중 빼기 처음이라는 거를 의미하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요거를 지금 찾고 있는 거야. 그럼 얘를 하려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화살표를 그어야 되니까 이렇게 화살표 그으면 되겠지. 그어보면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얘가 델타 V 벡터가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볼 거냐면 닮은 비를 이용할 건데, 잘 봐봐. 요 사이에 각을 구할 거야. 자, 이 사이 각을 구하기 위해서 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지금 요 벡터랑 요 벡터 있지? 이 V2 벡터를 이을 거예요. 이렇게 연장시킬 거야. 연장시켰을 때 이 각이랑 여기 그렸던 요 각이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동의하십니까? 그치. 자, 그럼 이제 여기 사각형 보이지? 이렇게 요 사각형 봐봐. 요 사각형에서 지금 얘네들의 각은 얼마일까? 아까 우리가 원운동 할 때 요 그 시점의 속도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이라고 했죠. 수직. 그럼 얘도 접선이니까 수직. 맞나? 자, 그러면 여기가 수직. 아이고. 당황하지 않고 여기가 수직. 그러면 여기도 수직. 그럼 봐봐. 요렇게 사각형 보이지? 사각형에서 여기 수직, 여기 수직. 여기가 델타 세타. 그럼 요 각 얼마겠노? 그렇지. 요 각은 180도 빼기 델타 세타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요 각은 얼마가 될까? 그렇지. 델타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각은 델타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에서 지금 요렇게 삼각형 하나 보이십니까? 요 삼각형을 보면 양옆의 길이가 같고 델타 세타의 각을 갖고 있지. 그 다음에 요 삼각형도 보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지. 왜냐하면 등속력 운동이라 했으니까. 요 길이가 크기를 나타내는 거였으니까. 두 개의 길이가 같고 사이에 끼인 각이 같네. 그래서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닮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닮음. 닮음비. 그래서 우리는 닮음비를 이용할 건데,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지금 델타 V를 구하고 싶은 거다. 야. 그치? 요 델타 V에다가 자, 요걸 조금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필기를 신경을 쓰다니 내려서 V라고 써. 요 V는 뭐냐면 얘의 길이는 그냥 벡터 떼고 V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는 길이는 그냥 V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럼 V라고 쓰면 얘는 이 삼각형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델타 V에 대응되는 게 뭐야? 그치, 델타 L. 그 다음 V에 대응되는 게 R. 그럼 얘를 이용해서 델타 V는 R분의 V 델타 L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하는 겁니다.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다시 돌아와서 쟤는 델타 T에 R에 V 델타 L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델타 L을 이제 또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줄 건데, 잘 봐봐. 원 운동을 할 때 V를 본다면 델타 T에
속력을 보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이렇게 이동한 호를 얘기하는 거겠지. 호를 얘기하니까 PQ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얘를 델타 T를 거의 0으로 보내줄 거야. 거의 0으로 보내주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봐봐.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엄청 조금 이동했어요. 요렇게 하나.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요 현이나 호나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V는 델타 T의 델타 L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호를 현으로 근사시킨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델타 L은 V 델타 T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식으로 돌아가서 대입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평균 속도에 대해서 평균 가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야? 그치? 근데 지금 선생님이 T를 0으로 보냈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A로 돌아와서 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로 돌아와서 V R 델타 T에다가 이 델타 L 자리에다가 우리가 방금 구한 걸 넣어볼게요. V 델타 T를 넣으면 델타 T 없어지고 R분의 V 제곱이 되겠죠. 우리는 얘를 구심 가속도라고 얘기할 겁니다. 무슨 가속도? 구심 가속도. 자, 그럼 이제 구심 가속도의 크기를 알았는데 그럼 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봐봐. 지금 쌤이 이렇게 엄청 크게 그렸지만 얘가 거의 찰나라고 얘기를 하면 요 밑에서 다시 원운동을 한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엄청 조금 갔어. 엄청 조금 갔으면 얘보다 거리는 짧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지. 그럼 얘가 거의 아랫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나옵니다. 요 방향에서 아랫방향은 요 물체의 가속도는 아랫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 볼 수 있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보면 아랫방향, 요 방향. 자, 이렇게 해서 다 그려봤더니 이 A 구심 가속도의 방향이 원의 중심을 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쌤이 아까 위에서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여기 와 봐봐. 여기에서 뭘 했어야 되냐면 봐봐. 얘가 그러면 이때 속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일단 세타에 대해서 볼까? 여기서 세타는 아까 얘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동한 요 길이를 호를 S라고 할게요. 이동 거리를 S를 하고 그 다음 그때 반지름 R로 나눈 요 관계였다야. 그럼 얘는 S는 R 세타라고 쓸 수 있는 경우겠지.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원운동할 때 속력을 보면 속력은 델타 T에 S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누가 T라고 얘기할게요.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아까는 주기에 따른 걸 봤기 때문에 2파이 R 원의 한 모든 길이가 다 들어간 거고 지금은 그냥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게 시간분의 이동 거리 S라고 본다면 얘는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요 식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노? T에 R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R T분의 세타가 뭐야? R 오메가라는 거를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원운동 할 때의 속력은 반지름 곱하기 그때의 각속도와 같다 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처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구심 가속도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구심 가속도 A는 R분의 V제곱이고 아까 V가 R 오메가 관계였지. 그러면 R에 V 넣으면 R제곱 오메가 제곱이니까 R 오메가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식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특별하게 가속도를 외울 만한 그런 건 없었는데
요 경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위에서 증명을 했잖아, 그치? 그럼 이제 알아야 돼, 너네가 알겠지? 그럼 그 다음에 봐봐. 그 원운동 하려면 가속도가 필요해. 동의하시죠?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럼 가속도가 필요하다는 거는 알짜 힘이 작용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원운동 할 때 작용하는 알짜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구심력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구심력은 우리 F는 뭐야? F는 mA 다야. 그래서 얘는 R분의 m V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는 m R 오메가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한꺼번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구심 가속도 R분의 V 제곱 알면 요거는 그냥 F는 mA 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거니까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이 구심력의 방향도 무슨 방향이겠노? 가속도의 방향과 같으니까 얘의 방향도 원의 중심 방향이더라 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뒤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다들 화이팅 하시고 여기서 끊을게요. 끝.